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선 주가는 뭐 상당히 준수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고, MB도 오늘 조합표 원본 보여드리면은 뭐 깔끔 따라시하게 세크라멘토도 226점으로 갔기 때문에 0.5 오버났죠. 샬럿만 이겼어도 올킬이었는데, 좋아 보이는 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가 무조건 오늘의 단폴입니다. 오늘의 단폴도 1등이 멤피스 마인하고 포틀랜드 오바가 적중을 하면서 뭐 군더더기 없이 딱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을 했죠. 그러면서 주간하고 NBA 제가 해축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간하고 NBA 조합표 둘 다 적중을 하면서 괜찮게 좀 괜찮은 수익을 좀 뽑은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딱 5경기만 분석을 진행했었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결국에 저 서브는 뭐 분석을 거의 메인으로 초점을 잡고 하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경기 오클 마인만 보겠다 했는데 마인 들어왔고, 그러고 샬럿 경기는 일반 승 샬럿 승을 보겠다 했는데, 야,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막판에 6점 차까지 샬롯이 역전을 하고 벌렸던 경기였어요. 근데 이게 참 아쉽게도 조시 그리니가 40초 남은 상황에서 자유투 두 개를 얻고 1점 차로 이기고 있었는데 거기 넣었으면 3점 차가 되는 거였잖아요. 두 개 다 넣었으면. 근데 그 두 개를 다 튕기는 바람에 턴오버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제일 아쉬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멤피스 마인은 뭐 그냥 뭐 푸근한 경기였고 군더더기 1도 없는, 그러니까 홈에서 멤피스가 마인 성능 100%, 제 오늘 좋아 보이는 순위도 1등, 오늘의 단폴 경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포틀랜드 메인으로 오바 봤었죠. 오바. 그리고 주력 조합에 이렇게 멤피스 마인하고 묶어서 갔고 1쿼터에 46점밖에 안 나와가지고, 야, 이건 야투가 안 들어가서 템포가 느리기보다는, 그래서 야, 이거 언더인가 보다 하면서 좀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게 2쿼터부터 좀 달려주면서 무난하게 오바가 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이걸 지네요. 와, 경기 보면서 저도 아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크가 드디어 연패를 끊는구나. 이거는 세크가 정말 AI 통계 실시간 승률 99%까지 찍었을걸요. 그런 경기가 대역전 패를 당하네요. 정말 저도 보면 세크승은 안 가길 망정이지 가신 분은 정말 뼈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적중 내역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 싹 비우고 어제 딱 하나만 남겨놓은 것도 이렇게 한번 대청소를 딱 한 번 하면은 또 잘 채워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고 또 오늘 오프닝이 좀 긴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걸 우선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걸 좀 변경을 한 이유가 그 패턴 분석은 호불호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불호가 너무 많아요. 불호가.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막 그래도 뭐 조회수가 제가 많은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최대한 다수결 원칙으로 좀 만족감을 드리는 영상을 좀 제작하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 보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많고 이 화면 자체가 너무 조잡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많이 하는 뻔한 화면이 그거잖아요. 팀 매치업 간판되어 있고, 그리고 선수들 뭐 스탯 같은 거 이렇게 나와. 그거 저도 한 건데 저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 숫자를 보셔도 대강 눈치챌 수 있으시겠지만 커리어 통산 올랜도전 기록입니다. 커리어 통산 상대전 기록. 그러니까 제일런 브런슨이 NBA 선수가 되고 나서 올랜도전 상대로 냈던 기록들. 카렌서니 타운스가 뭐 미네소타에서건 뉴욕에서건 커리어 통산으로 올랜도 매직 상대로 냈던 기록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시즌 기록이 아니라 상대전의 커리어 통산 기록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이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기준점 보고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핸디 기준점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딱 분석에 임했을 시점으로 뉴욕이 6.5 마인이었거든요. 좀 뉴욕 마인을 무조건 가야 될 경기라고 봤습니다. 그러고 분석 내용도 너무 길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함축을 합니다. 함축. 대략 한 이제 오늘 오프닝 좀 길었지만 이제부터는 영상 시간을 가급적 20분 컷으로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핵언더 경기가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느끼는 체력적으로 훨씬 더 세다. 더 부담스럽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제 올랜도가 마이애미랑 완전 저세상급 핵언더 경기를 치렀죠. 이게 핵언더 경기가 왜 더 힘드냐면은 이게 수비전이 야투 계속 튕구고 잘 안 들어가고 완전 수비전 양상 경기가 그리고 접전과 동시에 핵언더 경기가 계속 소싸움 마냥 서로 몸통 계속 부딪힌 포스트업 계속 경쟁하고 이런 공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체력적으로 해고바 경기보다 핵언더 경기가 체력적 부담이 훨씬 심하거든요. 이런 경기일수록 자유투 성공률도 굉장히 저조하게 찍힙니다. 올랜도가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 경기는 뉴욕 마인을 봅니다. 그 이유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핵심 분석 요약 직전 홈에서도 맞대결에서 올 시즌 맞대결에서 뉴욕이 9점 차로 이겼습니다. 뉴욕이 9점 차로 오늘 기준점으로 환산해도 마인이죠. 이때도 올랜도 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올랜도의 최다 득점자가 바로 모리츠 바그너였거든요. 모리츠 바그너가 32득점으로 뉴욕 상대로 제일 잘한 선수가 바로 모리츠 바그너였어요. 근데 모리츠 바그너도 아시다시피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올랜도 뎁스가 훨씬 더 얇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도 다 뉴욕한테 졌는데 이 두 번의 맞대결을 했을 당시보다도 뎁스가 훨씬 더 나빠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뉴욕이 올랜도 상대로 상대 전적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막 투포지션 이내 게임이 없었어요. 최소 9점 차가 9점 차 승. 결국에는 뉴욕이 올랜도 상대로 상성적으로 충분히 아주 좋다라고 여길 만한 그 정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올랜도가 핵언더 경기를 치른 이후에 뭐 이동거리가 없는 홈온 백투백이라지만 백투백 여파까지 혼자 딸려있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욕 마인만 보겠습니다. 어느 번 안 보고 두 번째 경기 브루클린하고 샌안토니오 경기인데 브루클린도 오늘과 뉴욕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미러키와의 좀 접전구도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 안배를 전혀 못하고 나서 백투백을 치른다라는 이 특이점이 좀 존재를 하죠. 저는 이 경기 오바만 보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하자면은 첫째, 브루클린이 올 시즌 백투백 5경기 치러갖고 3승 2패로 꽤 성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백투백으로 딱 승리한 3승이 다 서부팀 상대였습니다. 서부팀 상대로 브루클린이 좀 강한 편이에요, 올 시즌에. 그리고 올 시즌 서부팀 상대로 총 9번만 붙어갖고 6승 3패, 브루클린 치고 상당히 좋은 승률과 더불어, 좋은 기록까지 좀 찍고 있는데 평균 득점 116.3입니다. 브루클린은 올 시즌 평균 득점 자체가 108.8이에요. 110도 안 되는 팀인데 서부팀 상대로는 116.3. 대략 7점 이상의 상승을 하죠.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넷째로 브루클린이 홈에서 샌안토니오 상대로 6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물론 아주 과거에 뭐 듀란트도 있고 뭐 하든도 있고 막 이럴 때 얘기도 섞여 있겠지만 어찌됐건 브루클린이 홈에서 샌안토니오 상대로만큼은 6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기록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동부팀이랑 5번 경기를 치러가지고 평균 득점이 123.2, 평균 실점 121.8이거든요. 더하면은 244 정도가 나옵니다. 24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득실모도 아주 높은 편이었죠.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평균 득점이 111.7이기 때문에 동부팀 상대로 경기했을 때 평균 득점이 11점 이상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평균 실점까지도 9점이나 상승을 할 정도로 동부팀 상대로 오바 성향이 진해진다라고 좀 여길만 하겠죠. 오바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하고 미네소타 경기는 휴스턴 혼자 백투백입니다. 이 경기 언더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올 시즌 11월 27일 맞대결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올 시즌에 양팀 맞대결이 228점 나온 경기였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장전을 갔었습니다. 연장전 가서 24점이나 나왔던 경기였어요. 연장전을 안 갔으면 204점밖에 안 난 완전 해건더 경기였습니다. 둘째로 이날 휴스턴이 3점 성공률 40.5%, 평소보다도 월등히 잘 들어간 날이었음에도 204점밖에 안 나는 완전 해건더 양상의 경기를 펼쳤다라는 것. 이 이유가 셋째,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날 양팀 맞대결에서 고베어가 꼴랑 5득점 기록했거든요. 미네소타의 이 주전 센터인 고베어가 5득점, 센구니는 22득점인데 이날의 개인 야투율 39.1%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센구니가 39.1%, 센터라는 포지션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가 39.1%는 센터라는 포지션을 감안하면 낮아도 너무 낮은 야투율이었죠. 즉 양팀의 이 5번 자리, 이 센터, 즉 인사이드 골 밑에서의 경쟁은 엄청난 수비 양상 끝에 전혀 야투율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볼륨과 효율 모두 좋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이 휴스턴과의 맞대결을 펼쳤던 11월 27일보다 지금이 미네소타의 언더 성향, 평균 실점도 그때보다 훨씬 낮고 공격도 훨씬 더 안 되고 이런 흐름이란 말이죠. 저는 언더만 보는 게 제일 낫다라고 봤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으로 뉴올리언즈하고 멤피스 경기입니다. 멤피스는 오늘 또다시 핵마인을 찍어주면서 홈에서 승리한 경기 마인 성공률 100%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멤피스만큼 마인 깠을 때 믿음직한 팀이 없거든요. 멤피스가 원정에서는 어땠을까요? 홈에서는 제가 승리한 경기에서 마인 성공률 100%라고 어제 안내해드렸고, 우선 멤피스는 올 시즌 원정에서 훨씬 더 약해지는 팀인 건 명백합니다. 홈에서 승률이 77.8%, 원정에서 53.8%로 5할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거든요. 득실 마진 자체도 홈하고 원정이랑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멤피스가 올 시즌 원정에서 7승 6패인데 이 걷어낸 7승 중에서 마인을 성공한 거는 정확하게 딱 6번입니다. 딱 한 번만 프렌이었는데 이건 정확하게 개막전 10월 24일 날에 유타전에 0점으로 프렌을 당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말고는 멤피스가 원정에서 승리한 경기도 올 마인 성공, 즉 원정에서도 6연속 승리한 경기 마인을 성공하고 있는 게 멤피스예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가장 기준점을 높게 받았던 경기는 워싱턴 원정이었거든요. 10.5 마인을 받았던 건데 이때도 오늘 마냥 28점 차로 완전 찢어버리면서 묻지마 핵마인을 찍었었던 멤피스입니다. 뉴올리언즈가 솔직히 말해서 홈에서는 에너지 레벨을 충분히 좀 보여줬던, 이 라인업으로라도 에너지 레벨은 좀 보여줬던 팀인데 지금 영거프 홈연전 3연전 경기에서도 뉴욕한테 마인 당했고, 그리고 덴버한테는 연장전 끌고 가면서 프렌을 찍었었고, 그리고 오늘 휴스턴한테는 일말의 여지 없는 핵마인을 또 당했습니다. 가장 마인 성공률이 높은 멤피스 상대로도 저는 마인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멤피스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제가 오늘 경기 보고 느낀 건데 멤피스 경기는 언더 때려 죽여도 못 간다는 말이가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바 보겠습니다. 서브는 뉴올 경기 치고는 기준점 비약적으로 높은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이거 만약 오바 가도 3만원 이하입니다. 수익으로만 보는 거 오바는. 덴버하고 클빌 경기는 제 양팀 상대 전적이 6연속 오바, 상대 전적이 동부랑 서부팀에 1년에 2번 맞붙는데 거의 한 3년 동안 양팀 맞대결은 다 오바가 났다라는 거예요. 올 시즌 맞대결도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딱 240점 났었고 클블이 홈에서 12점 차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였거든요. 우선 클블의 행보에 좀 주목을 해보시죠. 5연승을 찍은 상태고 4연속 오바를 같이 찍었습니다. 이 4연속 오바 과정에서 클블은 최소 124득점을 모두 책임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얼추 득점력을 과시해 준다라면은 지금 클블의 득점력은 상당히 푸근한 오버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클블은 아주 다시금 핫핸드 흐름을 좀 타기 시작한 상황이고,
덴버는 반대로 홈에서 지금 3연승과 동시에 홈 경기에서 3연승과 동시에 3연속 언더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 홈 3연승 과정에서 덴버의 최소 득점이 117점이었거든요. 즉 덴버도 홈에서만 금 120득점 이상의 기대치가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직접 피닉스와의 홈 경기에서 117점을 냈던 건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4쿼터를 완전히 통갑이 나와서 4쿼터에만 30점인가? 그거밖에 안 나왔던 경기였어요. 그 정도로 통갑이지만 아니었으면 덴버가 120점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거의 100%로 있었던 경기였다. 피닉스가 완전 가비로 찢어져서 얻어놨던 건데 클브리 홈보다는 원정에서 뭐 평균 득점이건 야투율이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명확한 팀이지만 이 편차가 크질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정에서의 클블도 수비가 결코 좋지 않은 실점이 많은 편인 덴버 상대로 충분히 득점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메인으로 오바만 볼게요. 저는 오바만. 마지막 경기로 클리퍼스랑 골스 경기인데 클리퍼스 말만 볼게요. 우선 상대 전적 클리퍼스가 4연승 중입니다. 골스 상대로 상성적으로 강한 팀인 건 워낙 유명한 사실이죠. 올 시즌 맞대결도 이미 2번이나 있었는데 2번 모두 골스가 졌었죠. 클리퍼스한테. 홈에서도 졌고 원정 가서도 졌습니다. 이상하게 클리퍼스가 골스만 만나면은 3점이 터지든 뭐라든 꼭 해가지고 이기거든요. 그리고 주바치가 골스 상대로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올 시즌 주바치의 평균 리바운드가 12.6개인데 골스전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17개, 18개씩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자기 평균치보다도 대략 한 3분의 1개 이상은 더 많이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골스 직전 이 크리스마스 매치 레이커스와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전 젖잘사의 표본인 경기를 또 보여줬습니다. 골스가 정말 아주 멋있게 동점 상황을 만들고 나서 정말 어이없이 오스틴 리브스한테 레이업 슛을 정말 어이없게 허용을 하면서 바로 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골스가 지금 결국에는 골스도 라인업 자체가 막 대놓고 약팀 소리 들을 만한 팀은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골스라는 팀이 12월에 3승 8패 아주 저조한 승률을 기록 중인 거는 뭐 12월에 커리가 뭐 12월엔 굉장히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골스가 지금 이 정도의 라인업을 가진 팀이면은 환기성 경기가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분위기를 탈 만한. 근데 그런 경기가 만약 레이커스전에 역전승을 했으면 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못했잖아요. 결국엔 졌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의 여지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이 원정 나와서 가뜩이나 클리퍼스한테는 상승적으로 굉장히 약한 편인데 그리고 클리퍼스가 얘네도 홈발이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클리퍼스가 아시다시피 11월 달 한 달 내내 홈에선 다 이겼던 팀이에요. 올 시즌 서부 팀에서는 홈에서 막 이렇게 장출 연승을 탄 팀이 얼마 안 돼요. 멤피스랑 뭐 클리퍼스 이 두 팀 정도인데 홈에서 9연승까지 찍었었던 전력이 있었던 클리퍼스가 홈에서는 지금 골스한테 안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퍼스 말만 볼게요.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18분 찍혔네요. 오프닝이 대략 5분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을 한 13분 정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평소보다도 거의 한 3분의 1가량을 분석을 줄여봤습니다. 피드백을 받은 효과 바로바로 반영을 한 건데 어떠셨는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는 아시다시피 분석한 딱 5경기만 분석을 했는데 4경기가 맞고 샬럿승도 막 터무니없이 진 경기가 아니라 정말 막 원포지션 가비지 타임, 가비지래. 클러치 타임이 나와서 정말 이제 홀짝 분위기가 됐는데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짝이 나오면서 패배가 됐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샬럿만 말씀 저도 조합포가 올킬이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좀 진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내일 결과도 오늘처럼 좀 준수하길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